바이오 분야 핫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삶의 동반자라고 하면 보통 배우자를 말하잖아요. 네. 가족을 말할 때도 있고요. 우리 앵커들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네, 배우자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도 가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뭐 주변에 종교인들을 보면 뭐 자신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아직 삶의 동반자가 없나 보군요. 네, 결혼을 해야지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결혼을 하거나 네. 뭐 애가 태어나서 그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동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가 날 때부터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평생의 동반자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반자라면 네. 쌍둥이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쌍둥이는 아니고 이 동반자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을 말하거든요. 아.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 네. 어떤 인간과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몸 안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있어요. 정말 많네요. 그래서 뭐 인간의 몸은 10%의 인간 세포와 한 90%의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네. 뭐 10%의 인간이라는 책도 나왔었죠. 음. 인간의 유전자가 대략 한 2만 2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들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이보다 한 몇백 배는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네. 이게. 네.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앵커는 99.9% 유전자가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들 유전자는 90% 이상의 서로 유전자가 달라요. 음. 그만큼 유전자가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이들 미생물이 우리 몸의 체중 한 1에서 3%에 불과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질병이랑 관련돼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미생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장에 있는데 네.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인간 질병의 한 90%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이 무릎 같은 관절이 아픈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네. 그 연결고리는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으로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장 속에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도 거의 대부분이 장에 존재해요. 네. 그럼 장에 있는 미생물이랑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랑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요. 일종의 뭐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장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면역 세포의 분포가 달라져요. 뭐 어떤 특정 면역 세포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적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를 그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좀 결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들이 이제 면역계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류마티즘성 관절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 관절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고 해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 류마티즘성 관절염은 면역 세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특정 장내 세균이 특정한 기능을 가진 면역세포의 양이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된 면역세포가 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면 염증성 질환 같은 것들에 취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특정 장내 세균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종류의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게 되면 관절염과 같은 면역 질환을 호전시킬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이렇게 고루고루 돼 있어가지고 면역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네. 어떤 뭐 특정 미생물이 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주로 어떤 미생물이 많고 적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런 미생물들이 어떤 기적으로 병을 일으키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규명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노인분들 이제 100명 가운데 1명꼴로 걸린다는 류마티즘성 관절염. 네. 이것이 이제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가 하면 장내 미생물이 그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에도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요. 면역 항암제는 이제 카페에서도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이렇게 잡아내서 공격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해 주는 약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암 세포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렇게 감시하는 기능을
회피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약물은 그런 회피하는 기능을 붕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물 자체가 면역세포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이 관절염 얘기를 하면서 장내 미생물이 면역 반응을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연골고리가 있는 건데요. 네.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그 암센터는 이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흑색종 환자들의 경우에 이 면역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분포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네. 사이언스 논문에 이렇게 실렸는데 뭐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른데 그 원인을 찾아다 보니까 장내 세균의 종류들을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어떤 장내 세균을 같이 넣어주면 치료 효과가 없던 사람에게서도 좋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이런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뚱뚱한 사람의 변을 이렇게 정상 상태 주입을 해주면 뚱뚱해지고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변 속에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걸 이제 뭐 항암제하고 복합부로 처리를 해준다면은 뭐 치료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계는 전망하고 있는 거죠. 네, 장내 미생물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나 뭐 항암 치료에 이런 효과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대한 항생제 내성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냥 항생제 내성이라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생제라는 그런 세균을 죽이는 약을 먹으면 네. 얘가 이제 그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세균이 그걸 견뎌내서 안 죽는 거죠. 내성이 그렇죠. 생긴다. 내성이 맞아요. 생긴다는 의미가 바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고 싶은 그 몸에 나쁜 세균만 없애면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세균들도 같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몸에 좋은 하는 세균은 없어지는데 이 항생제 내성을 띠는 몸에 나쁜 세균들은 거기 살아남잖아요. 네. 그럼 얘들은 이제 살아남으니까 증식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항생제 복용으로부터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균형 같은 경우는 내생균으로 이것 때문에만 3만 명이 매년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쁜 균을 네. 우리가 어떻게 좀 없애버리고 좋은 균만 좀 있게 할 수 없을까? 음. 과학자들이 네.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나쁜 균도 없어지고 좋은 균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나쁜 균이 살아남을 확률도 있지만 네. 그러면은 그런 좋은 균들을 우리가 부가적으로 복용을 하는 거죠. 먹는 거죠. 아, 그러면 나쁜 균은 항생제로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져 버린 나쁜 균은 우리가 보충을 해주자. 뭐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나쁜 균만 죽이기 힘드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복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좋은 균 있잖아요. 그런 좋은 균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이걸 규명을 하고 네. 그럼 도대체 이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분비를 해서 이런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까지 그런 어떤 분자적인 수준의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균을 복용하지 않고 알약을 먹는 것처럼 그런 균 속에 있는 유용한 성분만 이렇게 약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복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몸에서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최근에 부각되면서 제2의 장기다 이렇게 불리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여러 가지 우리 질병들이 많이 네.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